되니까 이제 신설이 된 거예요. 수선 정액금은요. 이거는 여러분요 혹시 그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뭘 내죠? 그렇죠. 장기 수성 충당금이라는 걸 내고 있죠. 아파트는. 근데 아파트가 아닌 데는 장기 수성 충당금이라고 해가지고 아파트를 이제 노후화되니까 수선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돈을 내면 너무 많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돈을 걷는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아파트는 장기 수성 충당금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고요. 그런 것이 없는 경우. 알겠죠? 여기 관리단 그러면 입주자 대표이라고 그랬죠? 관리단은 뭐라고 했어요? 입주자 대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관리단은 아무 말이 없으면요, 이 보수를 위해서 수선 계획을 수립해야 돼. 누가요? 관리단이 수선을 하고요. 관리단은요 수선 적립금을 징수하고요. 그래서 관리단이 적립할 수가 있어요. 관리단이요. 그 다음에 수선 적립금은 고본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누구로부터 징수한다? 고본 소유자. 그래서 얼마 전에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소유자가 전세권자한테 수선 적립금을 그 장기수선 충당금 내려간다. 그건 정말 미친 사람이죠. 내가 왜 남의 집을 내가 수선을 해주는 돈을 내가 왜 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이것은 구분 소유자한테 징수하는 거예요. 구분 소유자로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요 수선 적립금은 이런 용도로 쓴다. 별로 중요하지 않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수선 적립금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요 규약이나 이런 데 없을 때 그런데 여러분요 아파트는 다 뭐가 있죠? 장기 수선 충당금이 있으니까 그건 필요가 없고요. 우리 빌라 같은 건 보통 얘기하죠. 빌라 연립주택 같은 것은 장기 수선 충당금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근데 이걸 수선을 해야 돼. 한꺼번에 돈 내면 너무 많으니까. 알겠죠? 우리 지금 조금씩 내자. 이게 이제 수선 적립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런 대지 사용권은 아까 말했죠. 301호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디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죠.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렇게요.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 우리가 대지 사용권은 등기가 되면 뭐가 된다? 대지권이 되죠. 원칙적으로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하고 분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것을 원론적으로 뭐 할 수 없다? 분리 뭐 할 수 없다? 처분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원칙이죠.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분리 처분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규약으로도 분리 처분을 못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된다. 그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한다? 대지권 등기다. 그래서 여기 분리 처분을 금지하려면 그 취지를 등기해야 돼. 그걸 대지권 등기. 알겠죠? 등기를 해야 되고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대지권 등기다. 선의의 제3자에게 정한.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대지 사용권 중에서 그럼 봐봐요. 대지 사용권하고요. 그럼 여기 대지권하고 어디가 더 큰 개념이에요? 대지 사용권은 집합 건물법상 용어예요. 대지권은 등기법상의 용어예요. 그럼 대지 사용권하고 대지권하고 어디가 더 커요? 어디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대지 사용권 중에서 전유 부분하고 분리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등기가 돼 있어. 대지 사용권 중에서 전유 부분하고 분리 처분할 수 없도록 등기가 돼 있어. 그걸 대지권이라고 그래. 보통 경우는 대지권하고 대지 사용권이 일체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개념상으로 보면 어디가 더 커 보여요? 대지권이에요. 대지 사용권이에요. 대지 사용권이 더 넓죠. 왜요? 대지 사용권 중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대지 사용권이 더 넓은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뭐라고 했죠? 봐봐요. 우리는요, 여러분요, 아파트는 등기부가 어떻게 되냐? 아파트는요, 전체 100세대가 살고 있다 그러면 전체 100세 1동이죠, 1동의 건물의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1동의 건물 있죠, 101동 뭐냐, 표제부가 있고요. 표제부라는 건 뭐죠? 그 건물의 모습이죠. 몇 층짜리고 면적은 얼마고 이렇게 똑 나온단 말이죠. 1층은 얼마고 2층 면적 얼마, 3층 면적 얼마고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101동 101호에 대해서 뭐가 있다? 여기요 이렇게 101호 표제부가 있고요. 표제부가 있고 여기요 갑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을구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알겠죠? 101호.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는 표제부가 2개가 붙어 있어. 전체 건물에 101동에 표제부가 있고, 알겠죠? 101호의 전유 부분이죠. 101호의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아까 말했죠. 건물에는 건물만 등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건물에도 무슨 등기를 한다? 대지에 대한 등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건물을 팔면 반드시 모두 같이 팔아야 된다. 대지도 같이 팔아야 된다. 분리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바로 뭐냐?
일동의 건물 표저비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표시하고요. 구분 건물은 이제 101호죠. 101호의 표지에다가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을 표시한다 이 말이죠. 그럼 대지권의 종류가 뭐냐? 보통 소유권이죠. 소유권인데 남의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어요. 남의 땅을 빌리는 것이 지상권이냐, 전세권이냐, 임차권이냐. 대지권이 뭐냐? 보통 다 이런 보면 가서 대지권의 종류 그러면 소유권은 돼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서 소유권이고요. 비율은요 12만 8,256분의 25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게 내 대지권의 비율, 내가 땅에 대한 내 지분이에요. 알겠죠? 그걸 대지권의 비율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을 어디에 정한다? 이 표제에다 정하는 것이고, 이 전체 건물에 대해서는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말이 다르죠? 이것은 여러분 어디서 또 나오냐? 부동산 등기법에 가면 또 나와. 아시겠죠?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구분 소유권의 경매라고 지금 되어 있나요? 구분 소유권의 경매 여기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요. 이거 구분 소유권 아닌데요? 여기가 8번 했어요? 뭐가 이상한데? 아, 여기 있구나.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뭐가 있냐면 또 여기 반반으로 되어 있네요. 자, 집합 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받고 대지 지분에 대해서는 등기를 경료받지 못했다. 봐봐요. 뭐만 지금 등기 받았다? 전유 부분만 등기를 받고 아직요 대지 지분은 아직 등기를 받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보통 우리가 분양을 받으면 뭐라 했죠? 건물 가격하고 대지 가격 같이 다 준다고 그랬죠? 6억 중에는 건물 가격하고 대지 가격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 근데 건물은 등기가 돼 있는데 어떤 이유로 대지가 아직 등기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분양 대금을 다 완납했죠. 그러면 나는 이것을 실질적 소유로 봐서 대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죠. 아직 등기는 없어도. 이런 봐봐요. 여기 지금 알파임이 있죠. 알파임 지금 등기 됐나요? 다 됐겠죠, 지금은? 예전 알파임은 먼저 입주가 됐는데 등기가요 6개월이 지나도 등기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건물도 등기 안 되고 땅도 등기가 안 됐어. 그럼 그 사람은 땅을 밟을 수 있는가?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잔금은 다 지금 완납하고 지금 입주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상으로는 소유자가 아니지만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죠? 자기가 다 잔금 완납해서 자기 거죠. 소유자죠. 그러니까 뭐를 할 수 있다? 그 땅을 밟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건물의 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이것을 말한다. 대지 사용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잔금 다 내고 아직 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대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전유 부분은 주된 권리죠.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은요 어디에 미친다? 대지 사용권은 종된 권리죠. 여기까지 미치고 알겠죠? 그래서 전유 부분을 경락받은 자는 모두 경락받는다. 대지 사용권도 함께 경락을 받는다 이 말이죠.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이렇게 하죠. 그래서 대지 사용권을 무슨 권리라고 한다? 종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자, 구분 소유자의 책임, 권리와 의무와 책임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사용하려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멋대로 사용하면 안 되잖아. 아파트에서 층간소음도 있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요 공동이익의 침해가 금지돼야 돼. 한번 우리가 작년에도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 누나 이제 아파트에 있는데요. 누나가 그러는 거야. 5시 반만 5시 반 되면은 너무 우리 누나 바로 위에 위층에서요. 너무 앰프 소리가 커가지고 울려가지고 잠을 못 잔대요. 근데 우리 누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옆에 이게 이제 공동 층간소음이 우리 누나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이 앰프를 크게 틀어놓고 5시 반에 퇴근하나 봐요. 그러면 여기 위에 여기 앞에 또 뭐 다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상의를 해가지고 음악 틀면 무조건 모여라. 알겠죠? 그래서 뭐 들고 죽창 들고 모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루는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서 막 문을 막 두드리고 해가지고 막 여자들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여자들 3명 뭉치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겨버릴 수 있잖아요. 알겠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남자들이 가니까 문제지 러시아 여자들을 보내야죠. 3명만 보내면 저 죽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쫓아갔더니 얘가요 샤워하다 나온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가 뭐냐면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때가 퇴근 시간이에요. 자기는 모르고 퇴근했으니까 씻고 나서 음악을 듣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아파트라고 생각하니까 이 음악 소리가 다른 데 들리는 걸 전혀 예상을 못 했대요. 그렇게 심하냐고.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죄송하다고 해가지고 자신은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공동이익에 침해되는 행위를 한 거잖아요. 이것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요. 용도의 사용 금지예요. 무슨 말이야? 이런 아파트는 뭐 하는 거예요? 뒤집어 자는 거예요. 그 뒤집어 자는 건데 뒤집어 자지 않고 뭐죠? 거기서 술집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이고요. 불법 증개축을 금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봐봐. 아파트가요. 지금 보면 아파트가 70평짜리 아파트를 두 개를 사. 옆에 있던 여기 701호 사. 가지고 가운데 여기 벽을 허물어 버려. 그럼 모두 140평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이 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이 벽이라는 것은 구조라는 것은 무조건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느 한 구조가 7층짜리면 이 하중을 견딜 수 있게끔 다 설계가 돼서 지금 나오는 건데 벽을 없애봐. 그럼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것이 어때요? 부족하겠죠. 그럼 너무 또 크니까 여기다가 또 이렇게 수영장을 하나 만들어. 실내 풀장을 하나. 알겠죠? 140평이니까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 물을 또 담게 되죠? 그러면 더 무거워, 더 가벼워? 더 무겁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된다? 삼풍백화점이 되는 것이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불법 증개축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잘 봐봐. 1항이 공동이익에 침해되는 행위를 하지 말고 2항이 뭐죠?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불법 증개축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자, 1항하고 2항이죠 지금. 5조 제1항하고 2항이죠. 자, 이제 봐. 근데 이런 짓을 해. 누가? 구분 소유자가. 구분 소유자가 이런 짓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라게 해야 돼? 하지 말라게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첫 번째.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정지해라. 정지. 집합행위인데 아까 우리 했었죠? 음악 좀 틀지 마세요. 정지해라. 여기 뭐요? 그래도 해. 그러면 사용 금지를 해봐라. 사용 금지. 알겠죠? 사용 금지. 그럼 봐봐. 불법 증개축할 때 재밌는 말이 뭐죠? 여기 누구죠? 관리인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관리는 아파트 관리 소장 OX. X 누구를 얘기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그 다음에 여기 봐봐. 관리단 집회 결의로 지정된, 이게 중요해. 관리단 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 그냥 구분소유자가 아니고. 왜요? 지금 여기 봐봐. 이 지금 사건은 아파트 입주민들끼리 지금 일어난 사건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요, 깍두기가, 알겠죠? 총각모가 깍두기가요, 지금 이렇게요, 음악을 틀고 있어. 여자들이 갔더니, 콧방귀도 안 껴. 알겠죠? 앞뒤로 용이 승천하는 것을, 알겠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관리단 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수와. 그래서 관리단 집회를 해가지고 그 한 사람을 지정을 하죠. 더 큰 깍두기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총각모 말고 왕깍두기 있잖아요. 그 왕깍두기를 보내면 되죠. 왜?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 일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 간단히 끝날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지금 아파트에 관한 거잖아요.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5조 1항에 대해서 의무로 위반하면은 그 의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책임을 지는 것은 다 무슨 말이 나오냐? 관리단 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라는 말이 나와. 알겠죠? 이 사람이 가서 음악 좀 틀지 마요. 크게 이렇게. 자, 두 번째는요. 사용 금지를 청구해. 그래도 계속해. 그러면 그 아파트를 사용하지 말도록 해. 그럼 남의 소유권을 사용하지 말도록 한다는 것은 소유권은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이 있는데 사용 수익을 못하게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려면 소유권을 제한을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소유권을 제한하려면 그냥 제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한다? 여기서 봐봐요. 여기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돼. 여기 4분의 3. 입에 나왔죠? 4분의 3. 그 다음에 뭐로 한다? 소송으로서 해야 돼. 4분의 3이고 소송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잖아. 소유권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소송으로서 한다 이 말이죠. 여기는 소송이란 말이 나왔죠. 사용금지. 자, 그 다음에요. 다시 이제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 뭐가 나오냐? 경매 있죠, 경매? 자, 이제 봐. 경매를 청구해. 그래도 안 되죠. 그럼 경매를 해버릴 수 있어요. 사용 금지했는데도 안 돼. 그러면 경매를 청구해. 경매도 마찬가지죠. 경매는 봐봐. 5조 1항하고 여기 그 다음에 5조 2항.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여기 증개축 내부벽을요 철거나 파손하여 증개축 불법행위 한다 이 말이죠. 그럼 5조 여기는 1항이 여기는 몇 항이죠? 2항이죠. 이렇게 5조 1항과 2항의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한다? 관리단 여기 보면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얼마로 하죠? 4분의 3 이것도 4분의 3. 그러면 경매를 명할 것을 법원에다 청구해. 법원에다가. 아까 우리가 사용 금지도 뭘 한다? 소송이니까 법원이죠. 경매 청구도 어디다 한다? 법원이죠. 둘 다 법원에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경매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하죠. 그럼 몇 개월 이내에 경매를 해야 돼요? 6개월 안에 경매를 해야 돼. 그러면 해당 구분소유자는요 경락인이 되지 못한다. 만약에요 그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높은 가격 써가지고 경락을 받았어.
그럼 또 1단계부터 해야지. 사용 금지. 행위 정지 청구하고 그다음에 사용 금지하고 또 경미하고. 그럼요 그놈 아파트는요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평생 소송마다 끝나버려요. 그래 그 사람은 아예 그냥 소유자가 되지 못하도록 경락인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몇 개월 이내에 청구한다? 6개월. 얼마의 동의다? 4분의 3. 그래서 우리가 사용 금지하고 경매 청구는 어디다 한다? 법원에 한다. 그 다음에요 이번에 지금 여기까지 1하고 2하고 3은 구분 소유자가 그랬을 때고, 지금은요 점유자가 새해 들어 산 사람이 새해 들어 산 사람이 원래 소유자는 멀쩡한데 새해 들어 산 사람이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계약을 해제해야 되겠죠. 해제.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한다? 계약을 해제하고요 전유 부분의 인도 집주인한테 돌려달라 이렇게 해야죠. 이럴 때는 얼마의 동의다? 역시 4분의 3이에요 4분의 3인데 소송을 한다 안 한다? 소송은 아니에요. 소송은 아니고 4분의 3 계약의 해제와 인도 청구. 그러니까 여러분요 4분의 3이 지금 몇 개 나왔어? 지금 3개 나왔어. 사용금지, 경매, 그 다음에 점유자에 대한 계약 해제와 인도 청구 3개가 나왔죠. 4분의 3. 그 다음에 소송으로 하는 것은 뭐다? 소유자에 대한 사용금지, 소유물에 대해서 뭐 청구? 경매 청구 2가지가 있어.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이 4가지는 다 누구한테 한다? 관리인이나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됐죠? 사용금지와 경매는 4분의 3의 결의 소송으로 하는 것이고, 계약의 해제와 인도 청구는 점유자에 대한 것이죠. 4분의 3이지만 뭐는 아니다? 소송은 아니다 이란 말이죠. 이것을 오조하고 의무하고 그 다음에 의무에 대한 위반했을 때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단을 봐. 관리단이 뭐라고 그랬죠? 아파트면 입주자 대표회의예요.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단. 그래서 여기 보면 건물에서 구분 소유가 성립되죠.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래서 설립된다야.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설립된다야. 이것을 당연 설립이야. 당연 설립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 다음에 수분양자. 우리가 아파트로 분양받은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을 분양대금은 완납을 했어. 분양대금은. 근데 아직 등기를 못 받았어. 그래도 그 사람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양대금을 완납했다 이 말은 이 사람은 실질적 소유자다 이 말이죠. 실질적 소유자. 알겠죠? 현재 뭔 하지 않았어도 등기는 없어도 잔금을 완납했으니까 내가 진짜 소유자죠? 그러니까 만약에 관리단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내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등기가 없어도 분양대금을 완납을 했으면. 알겠죠? 여기 재밌는 말은요 우리가 규약이 존재하지 않아도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어. 공용 부분에 관한 관리비. 그럼 공용 부분은 뭐예요? 공용 부분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전기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죠? 그것은 각 구분 소유자한테 뭐의 비율로? 지분의 비율로 청구하니까 규약이 없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관리인이라고 되죠. 관리인 누구라고 그랬죠? 관리소장 아니라고 그랬어. 관리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몇 인 이상일 때 10인 이상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할 수 있다 아니라고. 그러면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고 달라. 당연히 선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구분소유 관리인은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구분 소유자 누구도 된다? 임차인도 된다. 임차인도 가능하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여러분요 분양 아파트에서 임차인이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될 수 있나요? 어디서 얘기하죠? 여러분요 우리가 입주자 대표는 동대표는 분양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임대 아파트 있죠? 임대 아파트도 입주자 대표 뽑아 안 뽑아? 다 뽑아. 임대 아파트도.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의 경우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반드시 분양받은 아파트가 아니고 임대 아파트도 가능하니까 반드시 구분 소유자 필요가 없다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기는 몇 년이다? 2년인데 그것을 규약으로 정하는 거예요. 2년이다. 알겠죠? 관리인은 어떻게 선임한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로 결의하고 선임되고 해임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관리인은 먼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관리단 집회라고 하는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뽑죠. 다 동대표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내가 회장하고 싶다. 그럼 그 사람 회장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해임되고 선임된다. 그런데 뭐로 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 결의로도 선임이나 해임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관리위원회 이렇게. 좀 이따 이제 관리위원회를 보면 돼. 자, 그다음에 여기요. 여기 이제 보면 자 관리도요. 여기 뭐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관리 입주자 대표 회장이 부정한 행위를 해. 부정한 행위를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회장이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해. 그러니까 법원은 뭐를 못한다? 선임을 못해. 선임은 못하고 법원은 뭘 할 수 있다? 해임해. 아까 우리 원래는 선임과 해임을 누가 하는 거죠? 관리단 집회죠. 관리단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서 선임과 해임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 무슨 행위를 할 때? 관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할 때. 재밌는 말은요, 몇 개 이상이다. 전유보험이 몇 개 이상이다? 50개 이상인 건물이죠. 50개 이상. 관리인으로 선임이 되죠. 그럼 반드시 신고해야 돼. 어디에다? 소관청에다 신고해야 돼. 이것은 처음으로 나온 거.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전유보험이 50개 이상이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요즘 빌라 같은 것도 보면, 빌라뿐만 아니라 오피스 같은 데도 보면,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 같은 것은 50개가 넘죠. 거기에 만약에 관리인으로 임명이 되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되죠. 그 사람들은 50개 이상이 무조건 소관청에다가요, 관리인을 신고를 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지 이 사람 관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보면 그 아파트 보면 입주자 대표 회장들 있죠. 다 지금 신고가 돼 있어. 알겠죠? 자, 그다음에 임시 관리인 선임이라고 돼 있죠. 임시 관리인 선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죠. 항상요, 관리인이 없을 때 하는 걸 임시죠. 그럼 항상 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얼마가 이제 동의하느냐. 근데 보통 임시 그러면 무조건 그것은 5분의 1 이상이 요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임시 관리인 선임이라고 해서 5분의 1 이런 말은 없죠. 근데 여러분 임시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5분의 1이요. 딱 임시란 말이 붙으면 다 5분의 1로, 이 5분의 1로 뭐가 돼 있다? 다 그죠? 통일이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요. 임기는 뭐 필요 없고요. 관리인은 임시 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임기는 언제? 임기 여기 본조 신설이 돼 있죠. 2020년에 시민선언 있는데 아직 작년까지 시민 안 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다음에요. 이 임시 관리단 항상요,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진짜 관리인 선임될 때까지가 임기예요. 알겠죠? 임시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잖아요. 이런 관리인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개정이 됐는데 관리인은 뭐 하는 거예요? 봐봐. 입주자 대표의 회장은요, 자기 집 뭐죠? 남의 집을 관리하면 돼, 안 돼? 남의 집. 그 사람은요, 포스트맨은 배를 2번 올린다. 알겠죠? 그럼 포스트맨이 뭐예요? 정부를 얘기해, 정부. 자기 애인을 얘기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요, 남편이 오면은 배를 1번 올리잖아요. 그런데요, 포스트맨은 배를 2번 올려. 근데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은어죠, 은어. 그러니까 자기의 그 남자친구를 정부라고 하죠. 뭐죠? 포스트맨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요, 그 영화가 며칠 나왔을 때 어떤 놈이 해석을 어떻게 했냐. 우편 배달부는 배를 2번 올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우편 배달부는 배를 2번 올린다 그러니까 영화 보니까 영화가 이상하거든요. 불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체국들이 들고 일하는 거. 우리는 배를 2번 올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편 배달부를 영화 제목을 뭐로 바꿨냐? 포스트맨은 배를 2번 올린다. 그 말이랑 그 말이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 우리나라 웃기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죠. 그것을 부를 때 뭐라 한다? 은어적인 의미로 포스트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내가 말하는 것은 전유 부분을 누가 관리해야 돼? 내가 관리하지. 근데 입주자 대표의 회장이 관리한다. 그럼 걔가 포스트맨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입주자 대표의 회장은 뭘 관리해야 돼요? 뭐를? 공용 부분을 관리해야지. 그래서 언제나 정답은 뭐다? 전유 부분은 나온다. 전유 부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해됐죠, 지금? 포스트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공용 부분은 가능한데 전유 부분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공용 부분. 알겠죠? 또 뭐가 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을 봐. 재판상이라든가 뭐 이렇게요. 행위 이런 것을 하고요. 규약에 정해진 것 이렇게. 또 다 공용 부분에 관한 것이에요. 알죠? 전유 부분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게요. 이게 지금 3번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3호가 지금 들어왔단 말이죠. 아니야 4호 여기 3의 1, 3의 2 이게 지금 들어왔단 말이죠. 소음, 진동, 악취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에 평온을 해치는 행위에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 공고 등에 필요한 조치하는 행위. 무슨 말이에요? 뭐 그렇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답을 한다 그러면 뭐밖에 없어요? 공용 부분으로 뭐로 바꾼다? 전유 부분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 그 하나만 알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관리인의 대표권, 입주자 대표의 회장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제한할 수는 있다. 관리는 매년 몇 회? 1회 아니에요. 1회 이상이에요. 1회 이상 보고를 해야 돼. 누구한테요? 구분 소유자들한테 보고를 해야 돼. 1회가 아니에요. 몇 회라고? 1회 이상이다 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가 나왔다? 회계감사로 돼 있죠. 이건 이제 지금 나왔는데 올해 시험에 안 나왔어.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몇 개 이상일 때는요, 50개 이상일 때는 뭐라고 그랬어? 관리인을 신고하라고 했죠. 소관청에 신고. 관리인을 몇 개 이상일 때, 50개 이상일 때. 지금 이게 지금 헷갈려 계속. 여기는 몇 개냐? 여기 지금 몇 개가 돼 있어? 150개 이상일 때, 전유 부분이. 알죠? 아파트가 그러니까요 150세대 이상일 때는 매년 몇 회요? 매년 1회 이상 회계 감사를 받아야 돼. 회계 감사. 알겠죠? 누가요? 관리인이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구분 소유자 얼마가요? 3분의 2. 3분의 2 이상이 감사 받지 맙시다. 그러면 회계 안 받아도 돼. 언제? 그 연도, 결의한 연도는 계속해서 모든 걸 안 받는 게 아니라 그 해는 안 받아도 돼. 얼마가? 3분의 2. 3분의 2가 한 번 더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을까요? 3분의 2가 한 번 더 나왔어. 앞에서. 어디서 나왔을까? 오케이. 공용 부분의 변경. 변경을 할 때는 얼마다? 전에는 4분의 3이었는데 얼마 바뀌었다? 3분의 2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도요 3분의 2가 결의할 때는 회계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을 보면, 사망은 지금 뭐라 나왔죠? 여기 몇 개에서 몇 개? 50개에서 150개 미만. 지금 50, 150으로 계속 지금 기준이죠? 50개 이상일 때는 관리인을 신고해야 되고요. 선임 되면은 150개 이상일 때는요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되고요. 50에서 150개까지죠. 이럴 때는 무조건 회계 감사를 받는 게 아니고요. 50에서 150개는 이때는 어떻게 한다?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5분의 1 이상 요구하면 회계 감사를 받아야 돼.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고, 알겠죠? 감사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몇 개 이상이요? 50개 이상 150개, 50에서 150개 이렇게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이제 어디로 오냐면, 자, 관리위원회죠. 여러분 이 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봐봐, 둘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요 설립된다, 선임하여야 한다 이런 말이죠. 두어야 한다. 다요 당연 규정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요 관리위원회는 어디로요? 규약으로. 규약이란 게 뭐요? 계약이란 말이죠. 계약은 뭐죠? 임의규정이죠. 그러니까요 둘 수 있다, 둔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위원회를 둔다 그러면 안 돼. 관리위원회를 둘 수도 있어. 왜 그러냐 봐봐요. 관리위원회 위원은요 누구 중에서?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임대아파트는 구분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임대아파트에는 관리위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임대아파트는 관리위원회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가 없으니까? 구분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는요 구분소유자 중에서 그랬죠? 여기는요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있다 없다?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 관리위원회 위원이 뭐 하는 거죠? 관리인은 위원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왜 위원이 될 수가 없을까요? 관리인은요. 여러분 관리위원회는 뭐 하는 거죠? 관리인을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관리인을. 이 사람이 잘하나 못하나, 부정행위를 하냐 안 하냐 이걸 감독하는 건데, 자기가 자기를 감독해요?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관리인은 위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관리인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른 것은 뭐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규약하고 집회죠. 여러분 규약은 얼마다? 규약은 다른 거 필요 없어. 규약을 설정, 변경, 폐지. 설정이나 변경이나 폐지할 때는 4분의 3이에요. 자, 지금부터 4분의 3. 이제 우리가 4분의 3이 어디 나왔죠? 4분의 3이 또 어디 나왔어? 사용 금지. 그냥 여기다 써. 사용 금지. 그 다음에 또 뭐다? 경매 청구. 경매를 청구한다. 그 다음에 점유자에 대해서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 및 뭐다? 인도 청구. 인도 청구. 이것들은 4분의 3이에요. 사용 금지. 4분의 3. 이 두 가지. 사용 금지하고 경매 청구를 뭐로 해야 된다겠죠? 소송으로 해야 돼. 법원에. 알겠죠? 경매 청구로 몇 개월 이내에 경매 청구한다? 판결 확정부터 6개월. 해당 구분소유자는 경락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계약의 해제와 인도 청구. 여기서는 얼마다? 4분의 3 이렇게. 4분의 3 이렇게. 알겠죠? 4분의 3 이렇게. 당연히 봐봐요. 규약 및 관리단 집회 결의는요
특별 성견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분 소유자의 특별 성견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이렇게 알겠죠?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다음에 그 결의에 누구한테 결의에 반대한 소유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해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는 말의 뜻이 뭐죠? 그러면 4분의 1은 반대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반대도 그 사람들은 거기에 순응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반대한 사람한테도 효력이 미치고, 만약에 결의가 끝났어. 끝났는데 그 다음에 결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집을 산 사람, 특별 승계인이죠. 이 사람들도 그 규약이 바뀌었으면 그 바뀐 규약에 순응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여기 반대한 사람한테도 효력이 있고 특별 승계인한테도 효력이 있는 것이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이런 보면 요즘 이제 그 아파트들이 상가를 분양을 할 때 어떻게 하냐? 그냥 분양하지 않고 업종을 지정해요. 업종을 지정한다고. 그래서 봐봐요. 여기가 상가가요 10개가 있어. 10개가 있는데요. 부동산은 2개만 준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2개만 줘. 그럼 여 세대가요 1500세대야. 1500세대인데 부동산 2개면 먹고 살만해요. 평생을. 알겠죠? 1500세대 정도 되는데 부동산이 2개면 평생 먹고 살만해. 그럼 무조건 들어가야 돼. 한 세대당 350에서 400세대만 되면은 내가 그것만 내가 책임질 수 있다. 그럼 무조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은 불경기가 그러니까 불경기가 되지 않으면은 350에서 400세대가 정도가 되면은 그것은 내가 혼자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다른 데 보면 동수가 좀 적어가지고 300세대, 400세대만 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혼자 독점이다. 그러면 무조건 들어가야죠. 알죠? 그냥 편하게 먹고 사니까. 평생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업종을 지정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다른 업종에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내가 독점 이익을 누리죠. 그럼 이런 데는 분양 가격이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비싸겠죠. 그런데 여기서요. 중국집 한 사람이 딱 보니까 자기는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고 일을 해도 한 달에요 800원 버는데 여기는요 1500씩 번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공자 자격증 따가지고 나도 중개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요 중국집 때려치고 여기다 중개사를 걸었다 이 말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하죠. 계속 하면 어떻게 한다? 여기서 뭐를 해버려요? 단전 호흡 아니에요. 알겠죠? 단전 전기를 끊어버려. 단수 뭐를 한다? 단수 아니에요. 뭘 한다? 물을 끊어버려. 그러면 물 끊어버리고 전기 끊어버리면 운영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도 이것은 모여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항상 우리가 상가를 들어갈 때는 거기에 상가 규약이 있는지 소장한테 가서 꼭 물어봐야 돼. 내가 상가를 매입하거나 상가를 들어가고 싶어. 그럼 거기에 관리 규약에 의해서 업종이 지정되어 있는지. 나는요 뭘 하냐 파리바게트 하려고 갔는데 옆에 보니까요 뚜레쥬르가 있어. 하나가 있잖아요. 그럼 나는 파리바게트 할 수 있는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가 규약이 어떻게 되는가 봐야죠. 그걸 보지 않고 무작정이요. 오 평수가 넓어서 이 정도면 대박인데요. 뭐 이렇게 뭐 도로에 접해 필요 없어. 상가 규약에 빵집은 하나다. 그럼 더 이상 2개는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와. 전기 끊어버려. 그러면 물 끊어버려. 빵 구울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기 가서 뭐를 한다? 암흑의 세계에 가서 놀아야 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상가 같은 경우는 규약이 있는지. 그러니까 구건물, 옛날 오래된 건물들은 그게 별로 없어요. 요즘 건물들은 다 규약이 다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잘 봐야 돼.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보면 관리단 집회죠. 여러분 관리단이 뭐라고 그랬죠?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단은 입주자 그러니까 입주민들 모임이죠. 우리가 아파트로 보면 뭐다? 입주자 대표회의죠. 관리는 매년 해결정도 종료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정기 관리단 집회. 우리 시험 한번 나왔죠? 3개월 이내. 6개월 아니에요? 3개월 이내. 정기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돼. 임신 아까 내가 무조건 얼마라고 그랬죠? 5분의 1 이상. 5분의 1 이상.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는요, 이제 관리단 집회죠? 관리단 집회는 어떻게 한다? 우리는 원래 관리단 집회를 할 때는요, 전원이 동의하지가 딱 하나야. 전원 동의 딱 하나야.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소집 절차 생략. 우리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관리단 집회를 할 때는 뭐를 어떻게 한다? 이것을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해서 보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아파트 입주민들이 다 모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보통 보면 아파트 동들이 뭐 10개에서 20개 사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10개에서 20개 사이면은 끼게봤자 사람이 20명이다 이 말이잖아요. 동대표가.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알림pak 카톡으로 해서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카톡에서 오늘 밤 8시에 긴급 모임이 있습니다. 긴급 안건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회장이 보냈더니 20명이서 뭐라 한다? 참석한다 하죠. 그럼 전원이 모이는데 뭣도 모르고 오죠? 관계없다 이 말이죠. 전원이 모이면은 어떠한 안건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일주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해서 통지를 해야 돼요.
알죠? 전원이 아니면은 자기 멋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원이 모이면 다른 안건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딱 하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유부부를 여럿이 공유하죠. 무슨 말이냐? 101호단 말이죠. 101호를 갑을병이 이렇게 남편하고 아내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잖아요. 요즘은요. 이랬을 때는 누가 나가야 되는가? 둘 다 2분의 1이에요. 그럼 누가 나가야 되는가? 그럼 누가 나가요? 둘이 합의를 해요. 합의가 안 되면 가반수로 결의를 해요. 그럼 51%가 아내다 그러면 아내가 가는 거예요. 그럼 둘 다 2분의 1, 2분의 2다? 그럼 어떡하나? 반드시 한 사람을 정해야 되고 못 정하죠? 그럼 둘 다 회의에 못 가는 거예요. 알겠죠? 절대로 못 가. 반드시 한 명을 정해야 돼. 그래서 이때는요, 이렇게 1인을 정하는데 이것은 강행 규정이에요. 그냥 강행 규정이니까 반드시 한 사람을 정해야 돼. 먼저 어떻게 한다? 협의를 해.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 가반수로 해. 알겠죠? 가반수로 결정하고. 만약에 정하지 못할 경우가 있죠? 정하지 못할 경우는요,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죠? 어떻게 행사한다? 지분 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 왜? 사람은 1이지 사람이 3분의 1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알겠죠? 여러분 사람이 3분의 1이 될 수가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한다? 보통 여러분요,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참석하는 것도 있고 서면으로도 되고 전자적 방법, 그러면요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이제 신축 아파트, 최근 신축 아파트는 다 어떻게 되어 있죠? 이런 보면 그 모니터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전자적 방법으로 주로 한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모니터가 나와 있어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한다? 그 관리 사무실 가가지고 서면에 의해서 할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할 수 있다. 대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얼마의 동의? 5분의 4. 처음 나왔죠? 지금 5분의 4? 5분의 4 이상이 동의하면 서면으로 하자고 동의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하자고 동의하거나 또는 서면하고 전자적 방법을 섞자고 하다. 그래서 한다. 그러면 그대로 그렇게 해서 만약에 결의하면은 전체 입주민들이 결의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요, 동대표들한테 물어볼 것이 있고 전체 입주민들한테 물어볼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에 대해서요, 뭐를 한다. 예를 들어서 뭐 그 보안장치를 2년 전에 했는데 또 보안장치 하려고 그래요. 돈 들어가잖아요. 그런 경우는 입주자 대표의 몇 명이서 모여서 또 결정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니터를 보고 내가 찬성한다, 찬성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렇게 눌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거 보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이제 결정을 하죠. 알겠죠? 다 모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면으로 받든지 연판정 돌린다 이 말이죠. 전자적 방법 모니터로 본다 이 말이죠. 두 개를 짬뽕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어. 결정을 했으면 그것이 전 입주민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알죠? 얼마의 동의를 하면 5분의 4 이렇게 5분의 4 하나 나왔죠? 5분의 4 이렇게. 자요. 그래서 우리가 가리단 집회는요 아무 말이 없으면 일단 가반수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봤죠? 전원의 동의. 그다음에 아까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을 특별한 결의라고 그래. 이런 것들이 없으면 무조건 아무 말이 없으면 무조건 얼마로 결의한다? 과반수로 결의한다 이 말이죠. 과반수. 이것을 통상의 집회 결의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 10번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10번 나올 때 되는데 안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요 우리는 그냥 입주자 대표회의들이 무슨 결의를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 사람들 동대표들이 모여서 결의했는데 그 결의가 뭔가 문제가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결의의 방법이나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러한 사실을 안 날, 항상 안 날은 짧아, 한 날은 길고 안 날로부터 6개월이야. 한 날로부터 1년이야. 알겠죠? 이걸 조심해야 돼요. 안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결의 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이때 결의 취소했어. 아직 이것은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알죠? 이걸 헷갈리니까 이것은 뭐 한다? 지문을 바꿀 수 있다고. 안 날과 한 날을 바꿀 수 있다고. 내가 그 결의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안 날로부터 몇 개월이다? 6개월. 결의 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 그럼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를 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담보 책임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아파트에서요?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하자가 발생했으면. 그 하자 발생으로 인해서 내가 수리를 요구하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고분 소유 건물을 건축하여 뭐 한 사람? 분양하는 분양자 또는요 시공자. 시공자는 담보 책임을 져요. 예전에는 분양자만 책임을 졌거든요. 지금은 시공자도 책임을 져. 그래서 분양자, 시공자. 웃긴 게 이게요. 우리가요, 이거 몇 년 됐는데 우리 시험에는 뭐가 나왔냐? 그때는
분양자만 책임진다고 돼 있거든요. 시공자는 책임 없다고 돼 있어. 시험 끝나고 10월 달에 시험 끝났는데 바로 그냥 그 한 달 있다가요 법이 개정됐어. 시공자도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겠죠? 그래서 분양자, 시공자. 그러면 우리가 담보 책임 뭐예요? 우리 봐봐.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법이 무슨 법이야? 지금 이거 무슨 법이야? 자, 여기 봐봐. 집합 건물법이죠? 무슨 법이다? 건물에 관한 법이죠? 토지에 관한 법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하자는 건축상, 건물의 건축상 하자지 대지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법이 무슨 법이니까? 집합 건물법이니까. 이해되셨죠? 집합 건물법이지 대지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땅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어. 매수인에게 불리한 거. 이게 이러면 있잖아요. 15회 때 시험이 났어. 알겠죠? 그래서요. 매수인한테 불리하면 효력이 없어. 뭐 하면 효력이 있다? 유리함. 근데 15회 때 시험이 뭐라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 분양자와 분양자와 수분양자 간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그냥 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요. 매수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데요. 뭐라고 나왔냐? 매수인 누구죠? 수분양자잖아요. 분양받은 사람한테 시공자하고 뭐죠? 그 시공자하고 아니야 시공자 분양자 그때는 분양자였어. 분양자하고 수분양자 간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무조건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불리하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뭐는 효력이 있고 유리하면 효력이 있고 알겠죠? 불리할 때 효력이 없고 뭐를 할 때 유리하면은 뭐가 되고 유효이고 유리하면 유효이다. 불리할 때 효력이 없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여기 봐봐요. 여기는 이제 보면 저 문제 담보 책임에서 뭐가 나오냐면 제 말하면 하자 담보 잘 봐봐.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자 담보 추구권이라고 돼 있죠. 하자 담보 추구권. 이 하자 담보 추구권은 누구한테 있다? 현재 구분 소유자한테 있다 이 말이야. 현재. 그럼 하자 담보 추구권이 뭐냐? 여기가 바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그래. 손해배상 청구권을 하자담보 추구권이라고 그래. 즉 하자담보 추구권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자담보 추구이란 말하고 손해배상의 말하고 똑같아. 여러분요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아파트가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물이 새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수리를 해야 되면 손해가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담보 추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청구하는 것이냐? 봐. 분양받은 사람은 A예요. A가 B한테 팔았어요. B가 또 C한테 팔았어요. 현재 C가 그 집에 살고 있는데 이제 파이프가 터진 거예요. 그럼 손해배상은 누가 청구해야 돼? 분양받은 사람이 청구해야 돼? 중간 사람이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누가 청구한다? 누가 청구해? 손해배상을?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해야죠.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그럼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채권이잖아요. 채권이고 이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 두 사람 간의 관계잖아요. 현재 침해를 입은 사람이 청구해야죠. 그래서 현재 구분 소유자에게 있다. 하자담보 추구권은. 알겠죠? 현재 구분 소유자에게 뭐죠? 귀속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입주자 대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때 손해배상 청구를 몇 년의 소멸시효? 10년의 소멸시효다. 이렇게. 그러면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간다? 각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 자, 봐봐요. 우리가 이 사람이요. 2월 1일 날 하자가 발생해서 옥상이 샜어. 옥상이 크게 가지고 샜단 말이에요. 빗물이 샜어. 그래서 2월 1일 날 빗물이 새가지고 벽지를 다 바르고 천장을 다 다시 수리했단 말이죠. 그럼 수리비용은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2월 1일. 그러다가 이제 수리했다가 수리가 다 끝났다고 그런 줄 알았어. 비가 한 번도 안 왔는데 8월 1일 날 장마가 져가지고 비가 내리니까 또 새는 거예요. 그럼 2월 1일 한번 침해를 입고 8월 1일 날 또 한 번 침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2월 1일 거는 2월 1일부터 10년이고 8월 1일 거는 8월 1일부터 10년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 하자가 발생할 때부터 각각 별도로 하자가 발생할 때부터 별도로 진행한다. 아주 중요해. 알겠죠? 한꺼번에 한다 이 말이 아니고 알겠죠? 별도로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다른 것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갑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을한테요 집을 하나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어. 건물 하나 지어달라고. 근데 이 사람이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이 엉망이야. 비가 쏘고 난리야. 그리고 이 건물이 준공이 되죠. 여러분 준공이 되면 계약 해지 못해요. 해지 못해. 아무리 하자가 커도 해지 못해요. 웃기죠. 내가 갑이요 을한테 건물 지어달라고 했는데 을이 건물 지었거든요. 근데 건물에 하자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비가 쏘고 난리예요. 완공이 되면 해지 못한다니까. 민법상 도급은.
해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리해야 되는데 수리할 수 없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리콘으로 막아야지 뭘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봐봐. 뭐는 가능하냐? 우리 집합 건물, 아파트를 내가 분양을 받았어. 근데 물건의 하자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우리 어떤 아침에 보면 각 아침마당에 나오잖아요. 아파트에서 보면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대화하고 있어.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대화한다니 아파트가. 왜요? 벽에 균열이 가가지고 샤워하는 소리 다 들리고. 무슨 말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여기 수분양자는 집합 건물이 완공 후에 하자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민법상의 도급은 하자가 있더라도 완공한 후에는 해제를 못 하거든요. 민법상으로는. 그런데 집합 건물은 내가 분양을 받았는데 하자가 있죠. 그러면 분양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알겠죠? 이게 있고요. 그다음 봐봐요. 담보책임 존속기한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 시험에 나와. 담보책임 존속기한 가지고.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를 어떻게 하죠? 여기 지금 공용부위 뭐죠? 공용부위 뭐예요? 엘리베이터죠. 엘리베이터. 이 엘리베이터는요 어떻게 보면 사용 검사일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일부터 몇 년이다? 10년이에요. 알겠죠? 임시 사용 상으로부터 10년. 그럼 봐봐. 이거 왜 그러냐 봐요. 여러분 혹시 신축에서 분양한 아파트 가봤어요? 신축에서 분양한 아파트 처음으로 이사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보면 엉망이죠. 엉망인데 보면은 엘리베이터 보면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돼 있어. 보통은. 알았죠? 왜요? 지금 40층 아파트인데 누가 40층까지 걸어가가지고 누가 청소를 하겠어요? 엘리베이터가 어때요?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몇 번 이렇게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되려면 일단은 임시 사용을 해주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것이 완전하다 이렇게 이제 오케이 사인을 준단 말이죠. 그럼 40층 청소하는 사람들이 40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가서 청소하고 일단 청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주 청소를. 이렇게 쭉 하고 밑에까지 내려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임시 사용 승인일부터 10년이에요. 사용 검사일부터 10년이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이것은 공용법원. 엘리베이터니까 임시 사용 검사, 임시 사용 승인이라는 말을 쓴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요 전유법원은 최초 인도받은 시점부터 인도받은 시점부터 진행한다. 인도받은 시점 최초 인도받을 때부터 이게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지금까지 계속 두 번이나 시험에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어? 전유법원은 사용 검사일부터 10년이다 이렇게 나왔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유법원은 인도받은 시점부터. 전유법원이 뭐예요? 아파트 101동 101호는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인도받을 때부터 10년이고 공용법원은 언제부터 10년이다? 사용검사, 사용 승인할 때부터 10년이다 이 말이죠. 사용검사, 사용 승인할 때부터 10년이다 이 말이죠. 이게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여기 봐봐요. 그럼 여기서 말할 때 뭐냐면 아파트는요. 여러분 임대아파트 분양자인데 임대아파트 있죠. 맨 처음에 임대료 있다 그 다음에 분양이 되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임대료 만약에 한 7년 정도 있다가 그 다음 분양아파트로 전환하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10년인가 이 말이죠. 처음에 내가 임대아파트 들어갈 때부터 10년인지 분양으로 받을 때부터 10년인지 만약 분양받을 때부터 10년이라고 해봐. 그럼 7년 동안 임대로 살다가 이제 분양받았죠. 지금부터 10년이면 그러면 건물주는 아니면 건축 시공사는 몇 년 책임져? 17년 책임져야 되잖아요.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10년이다? 최초 인도시부터 10년이다. 알았죠? 최초 인도시부터 최초 인도된 때부터 최초로 임차인한테 인도된 때 분양 전환된 때부터 10년이 아니고 최초 인도시부터. 내가 지금 얘기했어. 전유법은 언제부터? 인도시. 그 다음에 여기요 공용법은 언제부터? 사용검사 임시사용 승인일부터. 몇 년? 10년. 전유법은 최초 인도시부터 10년. 이렇게 됐죠? 지금 이것만 여러분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분양자의 관리 의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분양자가 누구예요? 아파트를 분양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도 이제 무조건 분양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수분양자들이 모여가지고 입주자 대표도 뽑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도 뽑고 그래서 수분양자들이 관리인 입주자 대표의 회장을 선임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관리업체도 선임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분양업체들, 분양자들이 이걸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분양자의 관리 이건 실제로 이건 분양자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크게 문제가 있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3번만 봐봐. 3번은요, 얼마 이상이 등기해야 되죠? 2분의 1 이상. 매수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수분양자죠? 2분의 1 이상이 등기를 하면은 어떻게 한다? 이때는요, 규약을 설정하거나 관리를 선임하기 위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를 소집을 해야 통지를 하고요. 이 경우 통지받는 날부터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뭐뭐 해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이 정도만 알면 돼 그냥. 알겠죠?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2분의 2 이상이 등기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한테 모여가지고 규약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은 보면 뭐냐면 분양하는 사람들이 규약 같은 것을 일단 만들어 와요. 그러면 그것이 규약이 다른 아파트가 가져온다고 무조건. 그러면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들이 뽑히면은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 아파트에 해당하는 것은 좀 더 놔두고 해당하지 않는 건 삭제하고 또 자기네 아파트 특수한 다시 또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규약을 이제 만들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얘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재건축이죠. 이제 재건축이 이제 거의 마지막이에요. 그럼 재건축이라는 게 뭐예요? 재건축하는 게 뭐냐고. 그러면 재건축은요, 어떻게 하면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 재건축에 드는 비용이 있겠죠? 비용에 비해서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효용이 증가해야 돼. 알겠죠? 관리단 집회는 그 건물을 머리를 해서 철거하고 철거해서 봐봐 여기 봐봐. 그 대지를 고분 소유권 목적의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해. 건물을 철거해서 그 철거한 그 대지를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하면 돼. 여러분 지금 됐나요? 그럼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요, 아파트 이제 여러분 재건축되거나 그러면 제일 이제 문제가 뭐예요? 내가 부담할 분담금이 얼마가 좀 이따 재건축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런 걸 얘기해. 봐봐 여기. 지금 여기가 빌라야 빌라. 빌라가 있는 땅이야. 빌라들이 있는 거 다 없앴어. 아파트를 지나니까 땅이 너무 적어. 그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옆에 있는 땅을 사야지. 옆에 있는 땅을 좀 더 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건물을 아파트를 이렇게 짓는다 이 말이죠. 아무튼 이 땅이요, 건물 철거한 이 땅이요, 새 건물의 땅으로 이용되면 돼. 그걸 재건축이라고 그래. 무조건이 있잖아요. 여기서 뭐냐면 건물에서 그 대지를 이 땅을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만 하면 돼. 그럼 맨 처음에 여기는 빌라였는데 아파트를 지어도 되고,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 건물이 뭐냐? 새 건물이 어떤 건물이 없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상가 건물을 지어도 되고, 상가 건물을 쓸어버리고 주상복합으로 지어도 되고, 아무튼 새로운 건물의 대지로 이용만 되면 그걸 재건축이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구 건물을 철거하고 그 땅을 새로운 건물의 대지로 이용만 하면 그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재건축.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얼마의 결의가 있어야 돼? 5분의 4. 아, 그럼 5분의 4 또 하나 있었는데 어디가 있었죠? 5분의 4. 아까 우리가 서면 결의하거나 전자적 방법이나 두 가지를 혼합했는데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으면 관리단 집회 결의가 있는 것을 본다. 그게 5분의 4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옆에다가 서면 결의 이렇게 써놓으면 돼. 서면 결의 5분의 4 이렇게 하면 서면 결의나 또는 전자적 방법이나 두 개를 합한 것이나 이런 거. 알겠죠? 그걸 5분의 4 그 정도만 해놓으면 딱 무슨 말인지 아니까. 근데 재밌는 말, 아까 우리 뭐라 했죠? 입주 관리단 집회를 할 때는 뭐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서면 결의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재건축에서 서면 결의가 항상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려면 뭐를 하죠? 토지주들은 토지 작업을 하잖아요. 갈 때 다 뭐를 한다? 서면 결의를 한다. 서면 결의. 그러니까 다 아는 사람 동원하고,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를 보내고? 총각무 보내죠. 총각무가 어떻게 간다? 배꼽도 있고 여기는 뭐가 승천하고 용이 승천하고, 그래서 덥다고 잠깐 어서 올려줘. 그럼 용이 승천하니까 어떻게 한다? 무서우니까 또 사인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서면 결의, 이게 문제 아니에요. 입주자가 다 같이 모여서 해봐. 그러면요, 평상시에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으면은 누가 옆에서 웅성웅성하면 나도 소리 질러 주잖아요. 알겠죠? 다른 데 보면서 소리 질러줘. 알겠죠? 무서우니까. 그런데 1대1로 만나면 소리 지를 수 있어 없어? 없죠. 이게 문제야 재건축에. 그러니까 재건축하면 항상 누가 따라와요? 총각 모델이 똑 따라와 항상. 알겠죠? 왜요? 이권이 있거든요. 그럼 재건축하면 항상 뭐가 있다? 철거 작업을 해야죠. 철거. 이 철거 작업이 알짜배기거든요. 가장 알짜배기가 철거 작업이에요. 재건축할 때는. 그러니까 이 철거 작업하면 철거 비용이 크니까 여기저기 다 달라들죠. 근데 이 철거 작업을 그 지역의 깡패들한테 맡기지 않고 다른 데다 맡기죠. 그러면 이제 거기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모든 것들이 영역이 잘 이루어지려면 그 동네 사람들하고 그 동네 사람들 잘 어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한테 이걸 줘야 되는데 엉뚱한 놈들은 돈을 좀 더 적게 먹고 우리한테 이익을 많이 주는 데한테 맡긴단 말이죠. 그럼 그건 일 안 되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날 왔더니
덤부터는 못 들어오게 가가지고 뭘 해놨어요? 포크레인으로 가가지고 바위 큰 거 가져와서 거기다 떨어뜨려라. 그러면 차가 못 지나가잖아요. 그럼 철거 못 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서명 결의가 가능하고 서명 결의할 때는 집회가 소집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 모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이제 문제고요. 그 다음에요, 주거용 건물을 무슨 건물로 만들어도 된다? 상가용으로 만들어도 된다. 이 말이죠. 얼마에 동의한, 재건축 결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얼마에 동의해서 오브를 해서 중요하지 않고요. 재밌는 말은 이제 이거예요. 여러분요, 재건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비용 분담에 관한 거죠. 비용 분담. 여러분, 재건축에서 비용 분담. 그래서 여러분요, 항상 재건축할 때 보면 사람들이 우리 비용 분담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봐. 여러분요, 아파트가 재건축 돈다. 그러면은요, 사실 비용 분담이 조합원들도 비용 분담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요, 우리가 조합원들한테 아파트가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00세대가 있다. 3,000세대인데 만약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 아파트를 3,000세대를 만약에 짓는다면 주민들이 거의 뭐 조합원들이 2,000세대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000세대하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 1,000세대죠. 그럼 일반 분양 1,000세대는 주민들한테 주는 가격하고 일반 분양 주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이를 이 조합원들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거든요. 돌려준다고 해서 많이 못 돌려주죠. 많이 못 돌려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할 때 드는 건축 비용의 분담금이 많아져요? 커져요? 많아지죠. 그런데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뭐 단층이다. 단층 얼마 안 된다 이 말이죠. 얼마 안 되고 그러면 어때요? 층수가 뭐 3층, 4층밖에 안 돼. 2층, 3층, 4층.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토지 면적이 더 크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 별로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별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분양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 외의 것이 더 크죠. 일반 분양이 더 크겠죠. 일반 분양이 더 크면 클수록 그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더 커져요, 적어져요? 적어지죠. 그걸 잘 봐야지. 그러니까 그건 모르고 사람들이 무조건 와가지고 분담금이 얼마인가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제가 보는 부산을 보면 이게요, 지금 330세대야. 330세대야. 우리가 하는 거 2만 2천 평이. 330세대인데 세대가 330인데 여기는 1층도 있고 2층, 3층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아? 1층만 있어요? 안 되죠. 그러면 보통은 단층이야. 거기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곱하기 3을 해봐. 곱하기 3을 하면 1,000세대라고 해봐. 1,000세대인데 우리가 치는 것은 2,400세대거든요. 2,400에서 2,800. 2,800인데 정상에 40층 하면 그러면 2,400에서 2,800이 되죠. 그러면 1,400세대에서 1,800세대가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요, 그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이 무조건 뭘 보고 무조건 계산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거 들으면 안 돼. 설명하는 것은 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분담금이 얼마 돼요? 아, 분담금이 우리는 적을 거예요. 그게 뭐가 적은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이제 면적을 보고 세대수로 봐야지. 몇 세대로 지을 것인가? 지금 현재 조합원의 건축수가 얼마인가를 봐야죠. 건축수가 얼마인가를 보면은 보통 조합원이 나와. 보통 3층을 기본으로 잡으면. 근데 아파트는 그게 안 되죠. 지금 어디죠? 진주 아파트. 그럼 아파트를 쓸어버리고 아파트를 짓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는요, 일반 분양이 몇 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면적 거기다 그대로 지으니까. 그러니까 저기를 만약에 나중에 건축 비용이 부담하면 오롯이 그거 다 누가 부담해야 돼요? 저기 입주민이 다 부담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저런 경우는 상당히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어디에요? 둔촌중흥이 똑같은 거. 둔촌중흥은 그런데 층수가 몇 층이 안 됐어. 20층이 안 됐을 거예요, 둔촌중흥은. 그런데 거기는 상위 한 50층 이 정도 아마 지을걸요? 그러니까 그 둔촌중흥 짓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둔촌중흥은 워낙 세대가 커가지고 임대아파트를 또 짓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짓는 거 빼버리면요, 실제 분양하는 것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는요, 한 세대당 이번에 보면 추가 분담금이 막 3억씩, 지금 3억씩 막 이렇게 나오죠? 그게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을 잘해요. 그러니까 둔촌중흥이다, 서울이다 해서 무조건 그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산할 때는, 어떤 사람들은 뭐 지주택은 무조건 나쁘다. 그건 아니에요. 지주택도 나쁜 것은 아닌데, 지주택은 뭐가 되냐면, 업무 대행사라고 있어. 업무 대행사. 업대라고 하는데, 이 업대들이 이미 돈 빼먹고 다 빼버렸어. 그러니까 이 지주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항상 여러분 정할 때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비용 분담이 내가 얼마냐, 이걸 알아야죠. 그럼 이걸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전체 건축할 면적이 얼마인지, 그 건축 세대수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거기에 분양에 참가할 사람이 조합원이 얼마인지, 이걸 딱 보면은 나머지 차액이 뭐가 되냐, 일반 부장이잖아. 그러니까 일반 부장할 때는 차액을 한 3억 정도 이렇게 높이 가서 분양을 때리거든요. 그러면 이 만약에 여기서 1,500세대 정도가 나온다. 그럼 1,500세에다가 한 3억 정도로 더 플러스 한다. 그러면 이 돈이
다시 누구한테 들어오냐? 조합원들한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분담금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지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재건축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비용을 분담할 것이 얼마인가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요, 면적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가요, 세대수가 적어지겠죠. 적어지면 뭐가 문제가 돼요? 내가 분담하는 분담금이 많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물어봐야 돼. 조합원은 얼마, 몇 명인데, 최종 조합원은 몇 명인데, 그 다음에 분양 세대수는 얼마인가를 봐야 돼. 알았죠? 그걸 따져가지고, 그러면 내가 분담금이 많겠다, 적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둔촌주가 아무리 면적 커도, 임대 아파트를 짓는 평수 빼야 되잖아요. 빼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분담금이 몇 억씩 나오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면요, 다른 데 아파트 사는 거와 똑같아. 내 말 좀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것을 열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재건축에서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결정을 해야 돼. 그래서 판례가 뭐라 했냐?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지 않는 재건축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그랬어. 알겠죠? 가장 중요하다고. 그럼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재건축 비용이 얼마가 들 것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알 수 있나요? 지금 건축 비용이 얼마고 건축 자재 가격이 얼마고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대충 대충. 알겠죠? 그런데 조합원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합원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실제로 조합원이 건축비가 많든 적든 부담할 확률은 적어요, 커요? 적어요. 그러니까 조합원보다는 어때요? 일반 보장 세수가 많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적당히 어디 갔어? 계략적으로 여기 계산해. 건축 비용의 계산의 양은 전체 건축 비용은 적당히 이 정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재건축을 할 때 보면 재건축업자들이 추진위원회가 재건축 비용을 최고로 잡아요? 최저로 잡아요? 최저로 잡아. 비용을 최저로 잡고 우리 조합원은 이만이고 그 다음에 일반 보장은 이렇게 가면은 우리 조합원이 부담할 비용은 여기요 비용 부담은 별로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 할 때는 보통 보면 이런 건축 마감재들이 엉망으로 한단 말이죠. 엉망으로. 건축 마감재가요, 최하로 정한단 말이죠.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여기 몇 명 있죠? 몇 명 여자들한테 이제 가가지고 이제 문을 띄우죠. 이 정도로 미국 건축 마감재라면 나중에 집할 때 가게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 마감재를 좀 더 어떻게 해야 돼? 좋은 걸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또 막 회의하고 막 이렇게 하죠, 조합원들. 그러니까 이제 조합장들이 돈 먹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건이 터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건축마저 일반적인 계산, 적당한 가격을 정한다 이 말이죠. 계략적인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알겠죠? 재건축할 때는. 자요, 문제로 봐. 다 했어. 자, 문제로 봐. 문제가 그럼 뒤에 뭐 문제 남아 있나요? 문제 나왔어요? 자, 문제가 두 문제 나와 있죠? 자, 보시면 자, 봐. 자, 옳지 않는 것은 그랬죠? 감정평가사요. 공용 부분은 취득쇼가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공용 부분은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취득쇼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공용 부분의 득실 변경, 공용 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디를 등기한다? 반드시 무슨 공용 부분? 규약 공용 부분. 그래서 규약 공용 부분은 뭘 한다?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지만 그냥 공용 부분은 등기하지 않는다. 공용 부분의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아까 말했죠? 연체료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포함되지 또 뭐 포함되지 않는다? 전유 부분 체납 관리비, 전유 부분 체납 관리비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만 포함된다? 뭐만? 공용 부분의 체납 관리비만 포함되고 연체료와 전유 부분 체납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관리인 선임 여부 관계없이 공유자인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조령이 봐봐. 아까 말했죠? 보조는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보조는 단독으로 한다. 입주자 대표 회의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이 공용인지 전유부인지 안 되는 어떻게 한다?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서 하는 거죠. 알겠죠? 그럼 복도가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 혼자 사용해야 돼? 여럿이 같이 해야 돼? 여럿이 같이 그러면 공용이죠. 301호는 누구만 써야 돼? 나만 써야 되죠? 그럼 그건 무슨 부분이고? 전유 부분이고. 알겠죠?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2번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봐봐. 문제 2번 보면 다음 주에 다툼이 있는 거 그랬죠? 자, 보면요. 첫 번째요. 공용 부분을 전유 부분으로 변경하려면 얼마나 동의가 있어야 돼? 공용 전유 변경 얼마?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되죠. 구조적 이용상으로 뭐가 있어야 돼?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자, 구분 소유자 중에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복도, 계단과 같은 공용 부분의 일부를 아무런 권한 없이, 여기 옛날에 있죠? 공용 부분의 일부를요 아무런 권한 없이 사용하면 된다겠어 안 된다겠어? 권한 없이 공용 부분을 사용하죠? 그러면 손해배상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고. 손해배상 해야 된다고. 알겠죠?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틀렸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알겠죠? 이것은 이제 여기 지금 보면 2016년도 감정평가사 시험이죠? 본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전에는 볼 수 없다고 그랬어. 지금은 본다 바뀌었다고. 우리 시험에 이거 나왔다 안 나왔다 하지? 안 나왔다. 대지 사용권은요. 대지 사용권은 뭐가 있죠? 땅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 뭐가 있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그러니까 지상권, 그다음에 전세권, 그다음에 소유권, 그다음에 뭐요? 임차권. 알겠죠? 이런 것들이 다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다. 그럼 여러분요, 우리가요 전유 부분의 표제부죠. 301호요.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뭐를 쓴다고 했죠? 대지 사용권의 종류와 비율을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종류와 비율을 이렇게 쓴다. 자, 집합건물의 관리단은요, 그건 전 어느 구성원으로 설립된다. 설립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별도의 설립행위가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 당연 설립이라고 했죠. 당연 설립이다. 설립된다. 당연 설립 이렇게. 자, 집합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라도 허가 신청 등을 통해서 구분 소유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아파트다. 아파트는 어때요? 분양이 목적이에요. 전유 부분이에요. 단독이에요. 분양 목적이에요. 분양 목적이죠. 그래서 구분 행위의 존재를 말 수 있다. 인정할 수 있다. 알겠죠? 인정할 수 있다. 정답 몇 번이다? 정답 몇 번? 2번이다. 이렇게. 그래서 공용 부분 불법으로 점유한다.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요 뭐에 관한 것이냐면 집합 건물에 관한 것이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